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발산의 정의에서 리미트 발산이라는 거는 면적분을 해주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덩어리를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공간상의 이 덩어리, 에너지의 어떤 덩어리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원천 하나 생각해 주세요. 자, 여기서 나아가는 그 에너지들을 지금은 뭐 에너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우리한테는 뭐 어떤 전기력 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에너지들의 어떤 선속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적분을 할 거다. 최적 폐곡면에 대해서 적분하겠다. 왜냐하면 폐곡면을 만들어야 아무데도 새지 않고 모든 면에 대해서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벡터 필드 A가 있는 거죠. 벡터 필드 내에서 생각해 주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ds 어떤 우리가 지금 적분하려고 하는 거는 모든 면에서의 미소 면적, 그리고 미소 면적들을 이렇게 미소 면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벡터 A의 영향들을 모든 면에 대해서 적분해 주겠다라는 개념이고, 그럴 때 그럼 이 큰 덩어리가 될 수 있지 않나? 큰 덩어리가 아니고 그것들을 우리가 단위 최적으로 나눌 거야. 근데 그 단위 최적은 리미트 밑에는 이제 우리가 무엇이 극한으로 가느냐라는 거죠. 이 델타 V가 0으로 간다라는 요거. 자, 요거를 왜 우리가 델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계산을 한 번만 해보자. 계산을 한번 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 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발산 A를 구해야 되겠다, 다이버전스 A를 구해야겠다. 그럼 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간상에 하나를 잡아볼게요. 공간상에 P가 있으면 P를 둘러싸고 있는, 자, 공간상에 어떤 최적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최적은 점 P예요. 점 P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최적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세요. 일단 최적을 생각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식을 표현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좌표계 중에서 직각 좌표계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 원통형 좌표계, 원통 좌표계나 구좌표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들은 증명하지 않고 직각 좌표계에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직각 좌표계에서 이렇게 점 P가 있고 점 P를 둘러싼 직육면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dx라고 잡고, x 방향의 미소 길이니까. 그리고 이 아래쪽 방향은 dy라고 잡을게요. 왜냐면 y축 방향이니까. 그리고 여기 방향은 dg 이렇게 잡겠습니다. 공간이 좀 작은데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먼저 표현을 하고 싶은 거는 이거죠. 여기 위에서 요 위의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즉 이렇게 폐곡면 벡터 필드 A가 있는 A 벡터 필드에서 각각의 면으로 가는 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면, 자, 내적이라는 개념들은 어떤 그 방향, 그쪽으로의 어떤 영향들을 생각해 주면 된다고 해서 투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정확한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식을 써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는 미소 면적에 있어서, 어떤 작은 미소 면적에 있어서 벡터 A의 영향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미소 면적, 그런 미소 면적들을 맨 뒤에 오는 게 이거죠. 미소 어떤 값들을 이 앞에 있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적분이라잖아요. 적분은 합한다는 거야. 그 미소 면적들을 합하겠다. 어떻게 합하겠느냐? 폐곡면 S 폐곡면에서 조금씩 구간을 나눠갖고 그 구간에서 그 미소 면적 안에서 벡터 A의 영향들을 살펴보면 이 전체 둥그런 어떤 혹은 전체 직육면체 안에서의 나아가는 어떤 벡터 필드 혹은 벡터 필드의 영향들을 여러분들이 다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직각좌표계에서 우리가 뭐 둥그렇게 잡을 수도 있고 뭐 원통형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직각좌표계에서는 어떻게 잡는 게 편할까? 이렇게 직육면체로 잡는 게 편하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직육면체로. 자, 직육면체의 의미는 모든 면이 6개로 된 면체죠. 육면체예요, 육면체. 그리고 그 면들은 반듯반듯한 직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직육면체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 대해서 폐곡면으로 표현을 할 때 직육면체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 6개의 면으로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이 적분을 총 6개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첫 번째 앞면,
앞면에 대해서 벡터 A와 이렇게 살펴보고 더하기 뒷면 그리고 벡터 뒷면으로 가는 어떤 벡터 A와 미소 면적 S. 자,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 면, 왼쪽 면, 오른쪽 면. 각각의 면에 대해서 이 벡터들 면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패곡면에서의 면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패곡면의 면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에 적분을 두 개를 했느냐? 적분이라고 하면 적분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 어떤 구간에서의 적분이죠. 그렇죠? 구간에서의 적분인데 이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원적인 적분이에요. 1차원적인.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해라 라는 적분이라고 한다면 적분의 기호가 두 개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갈 동안 이쪽 다른 축도 뭔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축도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적분을 저렇게 두 개를 하게 되면 이게 면적분이 돼요. 그래서 기호를 면적분이라고 이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어떤 구간들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앞뒤,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아래면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면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우리가 벡터 A에 대해서 한번 식을 넣어 볼 거예요. 자, P라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P라는 점은 X0, Y0, Z0이다 이렇게 그냥 임의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점 P에서 벡터 A의 발산을 구하는 거야. 점 P에서는 벡터 A, 어떤 필드 A가 있는데 그 점 P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발산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발산이 나는 양의 발산이지 음의 발산이지 영의 발산이지 이런 걸 좀 알아보겠다는 거야. 0, X0, Y0, G0 그 포인트에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벡터 필드 요 점에서 일단은 벡터 A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자, 필드 A는 어떻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히 얘는 그냥 AX, AY, AG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의미해야 돼요. 자, 이거는 위치예요. 위치고 자, 그 위치에서의 분명히 벡터 필드 A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 X, Y, G라는 점을 대입했을 때 거기서는 말이야 어떤 벡터 방향이 나와라는 요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하나만 이제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 해볼 거냐면 자, AX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AX라는 요 친구. 자, 요 친구는 어떤 함수로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얘는 위치 함수니까 x, y, z라는 애를 집어넣게 되면은 ax라는 어떤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위치가 x0, y0, g0래라고 해서 그 값을 넣어주게 되면 그때 하나의 x 방향으로의 필드의 영향은 ax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 아무런 적이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 아무런 식이 주어지질 않았어. 벡터 A가 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벡터 A가 뭔지도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 예제도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테일러 전개를 하세요. 테일러 급수. 여러분들이 이런 물리전자나 전자기학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테일러 급수가 갑자기 땡뚱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광공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테일러 급수가 언제 쓰는 거냐 왜 쓰는지를 알면 돼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함수가 이거 함수잖아. 일종의 함수를 모를 때 함수를 몰라요. 왜 함수를 모르냐? 안 알려줬거든. 안 알려줬으니까 함수를 몰라. 그런 일반적인 그 함수에 대해서 테일러 급수를 전개한다는 얘기는 야, 어떤 함수인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얘를 다항식으로서 표현해 보자라는 거야. 다항식으로. 이게 어떤 그 사인 함수든 코사인 함수든 지수 함수든 간에 얘를 혹은 다항함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걔네들을 일단 다항식으로 근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사. 자, 정확하게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근사를 해볼 때 쓰는 거예요. 근사를 해볼 때. 그러니까 되게 좋죠. 아무것도 함수가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테일러 급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AX라는 데다가 그냥 x0, y0를 이렇게 넣어주게 된다. 이렇게.
일단은 그 점의 값을 한번 써줘요. 여기 p의 값이죠, 그죠? 여기 p의 값을 넣어서 이 식을 한번 써줘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항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x x0 해주고, 그리고 편미분을 해주되 x 방향의 편미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ax라는 애를, 자, ax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얘네들을 편미분, x 방향으로 편미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무엇을 넣어주냐면 편미분한 데다가 다시 p 값을 넣어줘. p 값이라고 하면 x0, y0, z0를 넣어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y-y0를 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y 방향의 ax에다가 p라는 점을 넣어줘.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 ax라는 텀을 구하기 위해서 ax라는 어떤 함수를 구하겠어. ax라는 애는 벡터 a 필드에서 여기 x 방향으로서의 어떤 영향을 표현해서 그 요소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걔네들을 식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내기 위해서 해주는 지금 과정인 거죠. 테일러 곱수 전개를 해준 거예요. 이 방법은 첫 번째는 여기 상수항을 써주는 거고, 상수항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 여기까지 써주는 거 부분들은 이 1차항 써주는 거예요. 1차항으로 근사를 시켜주는 거죠.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근사가 정확해지죠. 2차항도 넣어주고 3차항도 넣어주고 x제곱도 넣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z까지 안 썼어요. z도 z-g0 해주고, 편미분 g방향으로 해주고, ax라는 편미분을 해준 다음에 p라는 값을 넣어주고 계속 쭉쭉쭉쭉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고차항에 대해서도 계속 이런 일들을 해주게 돼요. 고차항에 대해서. 근데 고차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을 안 해줄까. 이 테일러 곱수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이렇게 1차항, 2차항, 3차항 가면 갈수록 더 정밀해지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1차항, 2차항 정도 그 수준에서 근사를 대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자, 이렇게 테일러 곱수 전개를 해놓고 나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위에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구할 거냐면, 보세요. 하나만 해볼게요. 이제 앞면. 자, 앞면에 대해서 구한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요 식이 왜 델과 벡터 A의 내적으로 만들어졌느냐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의 공간 직각좌표계를 만들어 놓고 점 P 주변에서 P를 둘러싼 직육면체를 만들어 놓고 각각 직육면체로 완전히 P를 둘러싼 다음에 각각 6개의 면으로 나아가는 헌속들을 다 구한 다음에 이 실제로 넣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면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앞면은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이렇게 됐을 거고, 앞면에서 어떤 식을 알 수가 있냐면요. 자, 앞면에서, 자, 여기 앞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점 중간에 P가 있다고 생각하고, P의 위치는 아까 얘기했어요. P x제곱, x0, y0, z0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자, x는 우리가 이 앞면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줄 건데, 이 앞면에서 적분해 줄 x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 x0라는 거에다가, x0는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x잖아요. 그리고 x0는 그 사이에 어떤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 dx를 해주게 되면 x라는 애가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요 면에 어떤 좌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요 면에 좌표가 뭐 x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쪽 x로 따져봤을 때 그 x 좌표계라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 봤을 때 위에서 보면은 좌표계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좀 요거를 좀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는 x좌표, 여기는 y좌표가 되고 분명히 이렇게 위에서 만들어진 점이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dx라고 그랬고 여기를 dy라고 했는데, 요 중간에 있는 점 여기가 p예요. p면 내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요 앞에 부분의 x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p에서 x좌표가 뭐였냐면 x0였죠. 거기다가 dx에서 여기 반에 해당되는 값을 더해주게 되면 2분의 1 dx를 해주게 되면
x라는 점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ds. 자, 이 친구는 뭐냐면 여기서 이 앞면이죠. 이 앞면. 미소 면적을 구해야 돼. 미소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높이는 뭐냐면 dg 그리고 옆에 옆면 그 가로 길이는 d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dg에다가 dy를 곱해주는 형태입니다. 곱이에요, 곱. 자, 그런 다음에 미소 면적이라는 건 항상 방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봤더니 지금은 이 최적을 생각해 봤을 때 최적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방향은 지금 최적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니까 벡터 ax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최적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를 구하느냐? 앞면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앞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두 개를 써서 벡터 a에 ds 이렇게 써줄 수 있다고 했죠. 자, 얘를 구해주는 겁니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보면 먼저 s라는 애를 바꿔치기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책에 자세히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씩 잘 따라야 돼요. s라는 애를 이렇게 표현된 거죠. 여기 벡터예요. 왼쪽도 벡터, 오른쪽도 단위 벡터가 같이 있는 크기는 이렇게 주어진 벡터. 그래서 먼저 벡터 A 써주고 내적해주고 여기다 뭐 써주냐면 dg, dy 그리고 내적 ax.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는 뭐냐면 이제 벡터 A를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다. 벡터 A를 써줄 수가 있다. 벡터 A를 써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벡터 A라는 애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냐면 벡터 A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겠죠. A라는 애는 본래 AX의 AX 플러스 AY 플러스 AG 이렇게 되어 있겠지. 왜냐면 아까 벡터 A라는 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된 거는 좌표를 표시하면 AX, AY, AG 이렇게 되지만 이것들을 어떤 단위 벡터를 사용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아래처럼 나오는 거죠. 단위 벡터를 사용해서 쓰면 직각좌표에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내적해주라는 거야. 내적. 자, 내적을 해주는데 뭐랑 내적해주냐면 뒤쪽에 있는 단위 벡터 AX랑 내적을 해주라는 얘기니까 자, 여러분 머릿속에 내적 부분에서 배웠지만 내적이라는 거는 각도가 90도가 되면 두 벡터가 90도가 되면은 코사인 90 이퀄 0 그렇게 돼서 내적이라는 거는 특수각 특별히 90도인 경우에는 두 개 벡터를 무조건 내적하면 그 크기와 상관없이 0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벡터의 방향이 같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단위 벡터라면 우리가 그것만 값은 1이 되는 거죠.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 코사인 제로. 코사인 제로는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자, 벡터 A와 어떤 단위 벡터 AX를 내적하게 되면 뭐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이 텀만 나오는 거죠. AX라는 텀만. 나머지 것들은 어차피 90도로 방향을 이루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할 때 뒷부분에는 본래 벡터 A를 다 써줘야 되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뭐만 써주면 되냐면 아까 위에서 정리했던 AX에 대해서 정리해줬죠. AX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알지 못하지만 위에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던 이 친구를 위해서 여기다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써주고 AX에 대해서만 써주자. 자, AX에 대해서만 써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미 어차피 단위 벡터 AX랑 연산이 되니까 나머지 DG, DY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죠. 본래는 한 단계 더 조금 썼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AX라는 거 내적 그리고 dx, dy 하고 a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ay, ag 이거 다 어디 갔어요? a 벡터인데 걔네들은 어차피 단위 벡터들이 서로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다 계산하면 0이 되니까 아예 써주지도 않은 거죠. 자, 이렇게까지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그냥 다시 이렇게
면적분 해주고 어차피 내적은 계산해주면 스칼라가 되니까 뒤에 거 그냥 계산해주지 말고 그냥 ax, dx, dy만 이렇게 써주면 dg, dg, 네 감사합니다. dg, dy, dg, dy 고맙습니다. dg, dy, 네, dg, dy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dg, dy만. 그리고 벡터들은 다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적이니까.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것만 계산해주는데, 자, 이거를 조금 더 올려서 살펴보면 요것만 계산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무엇이 들어가냐면, 그리고 써볼게요. 요거를 다시 써보면 이퀄 이렇게 내적 들어가고 AX를 그대로 써볼게요. AX 써보면 위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X0, Y0, G0. 자,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X-X0. 자, 이렇게 되는 상태.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해주느냐? DG, DY를 이렇게 곱해주는 상태가 됩니다. P라는 점하고 이렇게 고차가 되고요. 고차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어준다고 했냐면 DG, DY를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자, 그런데 P라는 점에서 우리가 구한 거니까 여기다가 뭐를 넣어주는 거냐면 P라는 점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P라는 점을 넣어줘야 되니까 P라는 점은 그러니까 P라는 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죠? 여기는 이제 P라는 점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P라는 점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P라는 점은 X0, Y0, G0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거냐면,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DG 그리고 여기가 DY. 자, 요 면에 대해서 적분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요 면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데 이 적분이라고 한다면 이 위에서 이미 해당 포인트 점에서 이 점에서의 어떤 벡터 AX의 값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해당 포인트에서의 AX의 값. 그 AX 값, 그 예를 들어서 대표 값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여기 있는 점들 마치 P라는 점 외에 지금 적분을 해야 되니까 적분이라고 한다면 이 면 위에 모든 점에서 이 모든 점에서의 어떤 이 전체 시계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계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값이 뭐가 되냐면 대표적인 값으로 자 여기는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P라는 점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이미 주어진 X, X0, Y0, Z0 해당되는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편미분을 해준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편미분을 해준 다음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지금 표시된 요식들은 결국은 X와 Y와 G라는 변수를 가진 다항식이죠. 그 다항식을 적분해 주겠다, 면적분해 주겠다. 어디서? DG, DY에 대해서 면적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면적분을 해주는 거니까 그죠? 이런 상태의 면적분 자, 어떤 면적에서 우리가 주어진 자, 요 그림을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요 표시된 요 영역에서 면적분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임의의 대표점을 하나 우리가 설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점을 요 가운데 있는 한 점이라고 한번
대표값을 한번 잡아봅시다. 요 가운데 있는 표시된 요 점을 예를 들어서 PF라고 할게요. PF라고 한다면 이 PF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축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X0라는 데다가 우리가 2분의 1 dx만큼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만큼이 dx인데 그 중에서 2분의 1 dx만큼 앞에 부분에 있는 점이겠죠. 요 면 위의 점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 y축, 그러니까 y 좌표는 y0가 되는 거고 g 좌표도 g0가 되는 이런 게 대표적인 값이다. 앞면에서 대표값. 이 앞면에서의 대표값을 요 다항식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이 다항식 여기에 x, y, g에다 넣고 그 넣은 그 값을 무엇으로 확장해 주느냐? 우리가 곱하기 전체 면적으로 확장을 해준 거죠. 그러면 전체 면적은 그냥 dg, dy. 자, 왜냐면 여기서 왜냐면 여기가 dg였고요. 여기가 dy였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살펴봐 주는 건데 이 면적 곱하기 그 해당되는 요 점, 임의의 요 점이 PF라는 점에서 그 값을 위에다 대입한 거에다가 넣어주면 그 대표값을 이 전체 면적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이 전체 면적에서 나오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표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의 가정은 여기서 미소 면적 내에서 이 각각 점들마다의 이 포인트마다의 값이 요 값과 일치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 식에다가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 식에다가 요거를 구한 데다가 무엇을 넣을 거냐면 요 PF 값을 넣어주는 거죠. PF 값을 넣는다고 요 포인트, P 포인트, 요 P 포인트에다가 넣어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앞에서 X0, Y0, G0를 넣어준 거고 단지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Y, 여기 있는 G에다가 PF 값을 넣어준다는 거죠. X0 플러스 2분의 dx y0 g0 이렇게 그렇게 넣어주면 지금 말했던 이 전체 면적에서 PF가 갖는 PF라는 점이 갖게 되는 그 값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적분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적분을 개념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값을 넣어 주는데 요 앞에다가는 뭐 대입할 게 없죠. 그대로 그냥 주어진 상수들을 써줍니다. 자, 이번에는 x가 나왔네요. x 대신에 무엇을 넣어준다? 요 값을 넣어준다. 자, 그러면 x0 플러스 2분의 dx 마이너스 x0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편미분 ax의 편미분에 최종적으로 p라는 점을 넣어주는 값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이 값에다가 자, y에다가 y0를 넣어주는 거죠. y0를 넣어주게 되면 값이 0이 되니까 요거는 써주나 마나. 이쪽에도 g0에다가 g에다가 g0를 넣어주게 되면 값이 0이 되므로 써주나 마나. 자, 이렇게 되고 그 뒷부분에 고차항은 있을 거예요. 고차항에 대한 어떤 값들은 뭐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의 나오게 됩니다. 고차항은 나중에 제거를 해줄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이 상태로 둬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뭐에 대해서 구한 거냐면 이 앞면에 대해서 구한 거죠. 이 앞면. 이런 앞면을 지금 현재까지는 앞면에 대해서 구했는데 이거를 뒷면을 한번 구해볼게요. 뒷면은 계산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뒷면을 구하는 것들은 조금 더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뒷면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뒷면을 구해 보겠습니다. 뒷면. 자, 뒷면을 생각해 보면 다시 이 박스를 한번 그려 볼게요. 이 박스 내부에 P라는 점이 있고, 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뒷면이라고 하면 요쪽이 뒷면이 되는 거죠. 자, 뒷면. 자, 뒷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뒷면에서의 x라는 거, 우리가 구해야 될 x라는 거는 요 점이 P라는 점인데, P라는 점은 x0, y0, g0 이렇게 된 거에서 지금 뒷면이라고 하는 이 뒷면은 얼마만큼 뒤로 간 거다? 자, 여기서 P라는 점이 있으면 P라는 점이 여기가 dx니까, 전체가 dx니까 거기서 반만큼 지금 점은 P라는 점은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요 사이 x축으로는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자, 요거는 x0라고 하는 요 P 위치보다 뒤쪽으로 2분의 dx만큼 관계된 거죠. 위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 x축이고 y축이고 P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의 P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쪽 위쪽에서 본 모습. 자, 그러면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고 이쪽이 g축이다. 자, 위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xy가 보여지는데 요거의 P 점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런데 요만큼이 dx. 그럼 여기서 x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쪽 뒤쪽 면은 여기서는 요쪽에 해당되는, 자, 요쪽 면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여기서 봤을 때 x0에다가 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됐죠. 자, 또 하나 그 면에 대해서 미소 면적을 한번 구해 볼게요. 미소 면적은 벡터로 ds라고 쓰고, 자, 뒤쪽 면은 높이가 dg 그리고 너비가 dy, 그래서 여전히 dg dy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벡터죠. 벡터인데 어떤 벡터다? 법선 벡터를 표현해 줘야 돼요. 미소 면적에 있어서는 법선 벡터의 방향은 최적에서 멀어지는 방향, 이쪽 뒤쪽으로 가는 방향이죠. 면에서 멀어지는 방향. 자, 아까는 x 방향이었는데 이제 멀어지는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ax 방향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ax 방향입니다. 이 면에서의 법선이라고 하면 최적을 기준으로 멀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법선 벡터를 의미해요. 근데 지금 뒤쪽 부분은 멀어지는 방향이 뒤로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앞에 앞면과 다른 점은 여기 벡터가 단위 벡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이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지금 내가 구할 거는 뒷면입니다. 그리고 a 벡터와 ds, 자, 미소 면적의 a 벡터의 어떤 영향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a 벡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테일러 전개를 했어요. 테일러 전개를 했습니다. 자, 테일러 전개를 해가지고 그 테일러 전개를 한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해서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ax 위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y0, g0 이렇게 상수항 만들어지고, 처음에 1차항은 x-x0 해주고 x 방향으로의 편미분, 자, 편미분 해주고 거기에 p 넣어주고 y-y0 y 1차항 그리고 y ax에 대해서 편미분 해준 다음 p 값을 다시 넣어주고 g-g0 g 방향으로의 편미분, 다시 p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여전히 이렇게 뒷부분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거와 무엇이 내적이어야 된다? DS가 근데 DS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D, G, DY는 어떤 값을 나타낼 거고 뒤에 벡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내적이라는 얘기는 같은 것끼리는 내적이 값이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직각하는 것들은 내적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A 벡터 중에서 지금 나머지 AX 본래는 A 벡터는 AX, AY, AG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를 바꿀 수 있지만 요 Y 벡터, G 벡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파라미터를 생략해주고 AX에 대한 것만 쓰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미 존재했던 AX의 단위 벡터와 상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는 형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면에서 바깥쪽으로 나아가는 저쪽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요 면에서 대표값 요 가운데 있는 값을 하나 잡아 볼게요.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값이겠죠. 대표값을 하나 잡아 봅니다. 대표값은 뒤에 있기 때문에 점 포인트인데 뒤에 있으니까 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B를 쓸게요. 뒷면에 있는 어떤 대표값이다. 자, 대표값에다가 우리가 대표값을 넣었을 때 이 다항식에다가 그 값에다가 우리가 D, G, DY를 곱해주게 되면 그 그러니까 대표값을 넣었을 때 그 값이 전체 영역에서 다 일정하게 나올 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 식을 전개를 해줄 때 어떻게 전개해 주냐면 자 여기 마이너스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할 때 그대로 전개하면 되는 거죠. AX G0 이렇게 전개하고 얘의 대표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에다가 x0에다가 d로 2dx 가는 거 그리고 여전히 y0 g0 값은 대표값으로 유지를 하고 있죠. 여기에 좌표계 값은 그럼 요 값을 요 식에다가 넣어서 그 값과 dx, dy를 해주면 되는 거죠. 요것에다가 여기다가 요 값을 넣어주면 x-x0 자, x 대신에 x0 마이너스 2dx죠. dx 마이너스 x0 여기에 ax b에 자,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는 무엇을 넣어줘야 되느냐 요 y에는 요 편미분한 거엔 여전히 p를 넣어주지만 여기에 y 값은 우리가 대표값으로 이것을 사용하기로 했다. y0를 넣어주면 요 값은 0 여기도 대표값 넣어주면 0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고차항이 남겠죠. 거기에 전체에다가 무엇을 곱해준다? 얘를 곱해줘요. d, g, dy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값들을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 마이너스 값들 때문에 다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d, g, dy 그 뒤에 것부터 써줄게요. 그리고 앞에 분의 ax x0, y0, g0 플러스 요거 없애졌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편미분 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줄 거냐면 앞에서 구했던 앞면 플러스 그 방금 구한 뒷면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앞면에서 나왔던 최종식이 이 식이었어요. 그래서 쓰면 다 풀어쓸게요. dg, dy, ax x0, j0 그리고 플러스 자, 요거 미리 계산된 게 있나요? 자, 요거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자, 2분의 dx, dy, dg 에다가 방향으로 편미분의 p 값을 넣고 플러스 dy, dg 고차. 자, 여기까지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가 앞면이죠. 자, 뒷면 부분 방금 썼던 거 요거를 자, 써주면 그리고 고차가 이제 남았겠네요. 내부에 고차 써주면 요거부터 써줄게요. 자, 마이너스 dg dy ax에 0, 0 여기까지 썼죠? 그다가 마이너스 자, 2분의 요거부터 써주면 플러스가 되고 dx dy dg x분의 ax p 플러스 마이너스 dy 플러스면 플러스 dy dx dg 하고 고차 이렇게 나오겠네요. 굳이 여기에 dx를 써줄 필요는 없겠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앞뒤를 합해 버리면 무엇이 없어지느냐? 이 파트가 없어지는 거죠. 서로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는 고차항들도 작아질 거라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dx, dy가 아주 작은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뭐가 남냐? 이 친구들이 남는 거죠. 이 친구들이. 자, 이 친구들이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앞면, 뒷면 해줬듯이 똑같이 오른쪽과 왼쪽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해주면 남게 되는 게 무엇이 남게 되냐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 지워지고요. dx, dy, dg 해주고 편미분 dy ay에다가 자 p 자 이런 식 하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dx dg 고창이 또 남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오른쪽 앞뒤에 있었죠? 위아래 위에 대해서 계산하고, 자, 아래 대해서 계산해주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dx, dy, dg 되고요. 지분의 ag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dx, dy의 또 고창이 납니다. 자, 이것들을 다 더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다 더해주면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자, 원하는 것들이 나와요. closed and surface에서 벡터 a와 ds의 내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은 자, 어떤 식으로 나온다. 앞에서부터 써주면 요항이죠. 요항이라고 하면 델타 x, 델타 a x, 자, 요거에 b 하고 플러스 델타 y, 델타 ay의 b 플러스 델타 제타, 델타 ag의 p. 자, 이런 상태에서 dx, dy, dg. 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텀을 이 아래쪽으로 넘겨버려요. 자, 넘겨버리면 패곡선에서 a, d, s, dx, dy, dg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된 상태. 자, 여기서 요 p를 일반화를 시켜버리면요, p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거는 델타 x, 델타 ax, 라운드 x, p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ay, p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ag, p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자, 고창이 있었어요. 고창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창이죠. 자, 고창이 있었는데, 고차항이 있었고, 자, 그거를 아까 양변으로 나눠줄 때 dx, dy, dg로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를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내적된 결과라고 생각해 주고요. 그리고 내적하기 전에 ax 플러스 a 라운드 a ay g ag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AX, AY, AG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델 연산자의 요거 내적 그리고 A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리미트 dx, dy, dg가 0으로 간다면 즉 요 값은 바로 델타 v로 의미하는 거죠. 델타 v가 0으로 간다면 자, 이 개념은 바로 다이버전스의 개념이었죠. 자, 다이버전스의 개념이었는데 그 다이버전스의 개념이 식으로도 풀어보니까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더라. 이와 마찬가지로 원통 좌표계에서는 델 A는 8분의 라운드 A, AG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직각 구좌표계에서는 델 C R제곱 라운드 R, R제곱 R 사인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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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R 사인 세타 분의 1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발산의 특성으로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스칼라장을 만든다는 거, 벡터의 발산이라는 건 결국 스칼라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칼라죠. 두 번째는 델 분배 법칙이 어떻게 성립하느냐라는 건데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자, 세 번째는 연산이 서로 어떤 교환 법칙 비슷하게 이렇게 성립하는가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발산이 있는데 그 발산하는 것이 스칼라와 벡터의 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럼 이 각각의 이 발산들은 어떻게 이렇게 곱으로 된 스칼라와 벡터의 곱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은 앞에 있는 스칼라를 한번 두고 그 뒤에 벡터 A와의 발산 그리고 벡터 A를 한번 이번에는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내적하고 그레디언트 V하게 됩니다. 얘는 그레디언트예요. 그레디언트 그죠? 점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요 값도 전체적인 값은 여전히 이제 스칼라 값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그레디언트 그리고 전체 결과 값은 스칼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